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안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었죠. 어제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던 코스닥이 하루 사이에 3% 넘게 급락하면서 9개월 내 최대 1일 낙폭을 보였고요. 특별히 고퍼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의외로 연장시켜가면서 승승장구했었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수남의 또 하나의 사이클로서 주목을 끌었던 게임주 중심으로 매물이 가열차게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증시가 어제 하루 사이에 8.5%나 폭락하면서 8년 5개월 내 이래 최대 낙폭을 그렸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중국 증시의 폭락은 미국과 유럽 증시까지 연속해서 끌어내렸습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 탓에 원자재 중심으로 상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세계 최대 수요처인 중국 증시의 급락은 상품 시장까지도 분위기를 더욱더 흐리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형주로 포트를 교체하자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또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또 한 번 추가 급락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중소형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방법도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이 오늘 반등을 줄 건지 그리고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 줄 건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금리 정상화를 위해 달려가는 가운데 FOMC 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게 될 텐데요. 이벤트 앞둔 경기감도 오늘 반등을 한다 해도 아마 반등폭을 제한시킬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 분석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요. JBS학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가도 또 장중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오현진 멘토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좀 불안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발 경기도나 우려가 글로벌적으로 좀 확산되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을 하시면서 종목 공략을 이제 분할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PMI 지수가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부분이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고요. 중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양책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오늘 미칠 영향들 장 초반에는 일단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하락 출발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짧은 시간에 돌려내는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지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모든 종목이 지수와 함께 연동되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도야청청 가는 종목도 계속해서 가고 지수가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밀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이 밀리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만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오면서 환율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씩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동안 중소형주에 조금 비중을 쏠리게 실으셨다면 이제는 대형주에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형주가 확실히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포트에서 이제 중소형주 비중을 조금씩 현금화시키면서 비중을 덜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오현진 멘토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고 김진경 연구원님 만의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오늘장도 조금 어제와 같이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중국 증시만저도 함께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위주로 조금 한꺼번에 이제 그 직격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사실은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상황이라서 쉽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들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지금 한 2020선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지지력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0선을 좀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좀 2000선까지도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어제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아래 이평선에 좀 지지를 해내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720선 정도 지지력 여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수급 상황 본다면은 주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미 많이 오른 업종이나 종목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드디어 7월 28일 중요한 세열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많이 안 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잃어봐야 얼마를 더 잃겠느냐, 오히려 굉장히 용기 있는 자가 되셨을 것 같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특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좌불안석, 이걸 언제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욱더 급락함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아우를 따라 형이 뭔가 좀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주저있는 형 따라 아우가 같이 옆에 쪼그리고 앉는 그런 코스닥의 급락세로 인한 키 맞추기를 상당히 안타깝게 보는 전문가의 분석도 일부에 있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더욱더 급락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결국 하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키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계장가부터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낙박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61% 정도 좀 하락한 2026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오늘도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미국의 그런 큰 이벤트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1.66%가량 하락한 738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큰 폭의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근데 다만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업종 위주로 좀 크게 이제 급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도 함께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 모두 다 조금 한 차례 이제 조정폭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좀 방향성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으로는 한 1,200원 부근까지는 좀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150원에서 그 1,200원 사이 이 정도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오늘 문제는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한 10포인트가량 더 밀리면서 2,020선대 정도로 레벨이 다운이 되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개파락했습니다. 1.7% 정도 뚝 떨어지면서 밀려 출발해 730선. 우와, 얼마 전만 해도 788 아니었나요? 737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포인트가량 빠르게 빼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의 바닥은 어딜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부분 전략으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환율 때문에 자동차 좋았고, 뭐 살짝의 구석에서 화장품도 주목을 보였더랬죠. LG생활건강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권주 오늘 더 밀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반전의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어제 약했던 섹터가 오늘 또 밀리는지요? 어제 약했던 섹터가 오늘도 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모두 다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어제 조정받았던 섹터든 아니든 간에 전반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하는 업종을 보시면은 별로 보이지 않죠. 1% 이상 상승하는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올라온 게 이제 보험주,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가스라든지 약간은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했었던, 혹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요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뭐가 더 덜 떨어지는지 뭐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의약품입니다. 역시 그동안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렇게 글로벌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약품과 일양약품,
의약품, 파미스 같은 종목들 7%에서 4%대 조정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운수 창고 업종도 전반적으로는 약세입니다. 페노션이 4%대 하락하는 모습,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3%대, 2%대 정도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유가 약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업종도 약세입니다. 1%대 약세, 그리고 한세실업과 신원, 나눔, 비비안 같은 종목들 3%에서 2% 전반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0.9% 하락인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이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야에서 조금 더 옥신각신하다가 다음 달쯤이나 아마 좀 통과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11조 규모의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내수주를 어느 정도는 조금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증권주 0.5% 빠지는데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증권주를 말씀드릴 때는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도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증권 업종의 주가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증권주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증권주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기계주가 오늘 밀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두산인프라코어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 0.9% 정도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이제 뭐 매물대 소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올라오는 업종이 사실상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덜 떨어지는 게 인터넷이나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금속 IT 부품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조금 세게 떨어지는 건 통신 서비스나 정보 기술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코스닥 종목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의약품 업종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의약품 업종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 전체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코스닥이 전 업종이 고르게 떨어지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거의 상승하는 섹터가 없다,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아침이고 누가 덜 빠지느냐가 오히려 관건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낙폭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죠. 코스닥은 740선을 조심스럽게 회복했고요. 코스피도 2030선 회복을 현재 시도 중에 있습니다. 2029.59. 오늘 아침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중에 1170원을 넘겼지만 종가상으로 약간 밀리면서 끝낸 원달러 환율. 만약 단기적으로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것이라면은 외국인들의 이탈도 조금은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 아침 외국인들은 소폭 사는군요. 기관의 스탠스는 어떤지요? 네, 지금 수급 상황 그래도 좀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한 33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경우는 253억 원 정도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88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외국인의 소폭 좀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경우는 한 77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한 83억 원 정도 매수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서는 한 3억 원 정도 소폭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가 이제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특히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의 경우는 좀 연기금 쪽이 크다는 이제 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는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에서는 좀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어제 좀 외국인이 좀 큰 폭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오늘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한 13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소폭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이 그러니까 기관 좀 양 모두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업종도 외국인만이 한 18억 원 정도 매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좀 대량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금융업종의 경우는 한 139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업종의 경우도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높았지만은 현재 증권업종의 경우도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한 33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 상황은 그래도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좀 업종 매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좀 시장 안에서는 제조업종이 좀 외국인 한 32억 원 정도 매수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좀 매수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IT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 업종에도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는 어제는
좀 급하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그래도 한 17억 원 정도 외국인이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IT 부품업 중에서도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소폭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 기관의 경우는 소폭 좀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급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의외로 수급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코스닥의 기관이 소폭 매도할 뿐 전반적으로 현물에서는 외국인 기관 소폭이지만 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낙폭 줄이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의 큰 이슈가 최근에 되고 있는 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3년 내 최고치 경신하면서 1,170원대도 올라섰던 달러원이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KB 외환선물로 가서 듣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회의 전에 1,185원까지 보여줄 거다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장중에 1,173원 이상 약간 올라갔었다가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각에선 고점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상황이죠. FOMC 회의는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열리게 되고요. 오늘장 전망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16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69원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16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중국 공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8년 동안의 최고치인 8.5%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었고요. 유럽과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국제 유가와 미 국제 수익 역시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패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달러엔은 위험 회피 심리를 더 반영하면서 122.98엔까지 하락했고요. 원화는 위험 통화 약세 패턴에 따라 호주 달러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67원 85전 수준에서 뉴욕 여기외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장중한 때 1,173원 80전까지 상승한 이후 전일 종가보다 90전이 하락한 1,167원에 마감했는데요.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던 가운데 여기외 시장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서울시장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변수는 중국 증시의 동향이 되겠고요. 어제 급락세를 보인 이후 오늘 역시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호주 달러 약세와 함께 달러원은 상승 압력을 장중 내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장은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했고요. 이는 최근 한 달 이상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이후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고요. 이는 달러와 약세에 대한 전망과 함께 어제 유로달러가 급등세를 보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달러화는 원화와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중국발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한 강세를 지속한 이후에 미 연준은 7월 FOMC에서의 비둘기파적인 성명서를 명분 삼아서 차익 실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62원에서 1,172원까지의 거래 범위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 1,172원을 상향 돌파한다면 1,178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일단 어제 조금 종가상 눌렸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오르고 있는데 72원 넘기면 78원까지도 오늘 내 상승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장이 이따가 오픈된 뒤에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부채질할 거고요. FOMC 회의에서는 중국 증시 급락 또 상품 시장의 걱정 이것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아마 그 전으로 고점을 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의 한시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이 닷새째 조정세를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양시장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파락이 오히려 약이 되고 있어요. 낙폭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코스닥은 746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막 2030선을 회복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징주 다 빠지는데 찾아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씩 상승으로 돌아서는 종목들 많이 있네요. 첫 번째는 이 와중에 그래도 오르는 종목, 그것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았죠. 사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주가 자체도 상당히 힘이 있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한정기술은 주가도 부진했는데 실적도 기대 이하. 이런 분석 속에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희비가 실적 때문에 엇갈리는 두 종목 먼저 오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종목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언쇼크 종목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77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한국항공우주의 메리트라고 한다면 독점 산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점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독점 기업만 수혜를 급격하게 좀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즘에 보시면 독점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모멘텀을 받고 있는 KTNG도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흐름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국내 상장 기업 중엔 사실상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의 추가적인 특수성이 있죠. 바로 방산업입니다. 방산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겠죠. 네.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 경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뛰어내도 방산이 약하면 언제든지 침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방산은 끊임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독점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A50기의 전투기를 양산했던 부분들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적 말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수주가 이미 11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에 KF-X라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 체계에 7조 원 정도 수주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에어버스와 보잉사로부터 민항기를 수주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2조 원 정도를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아주 큰 변수가 없는 한 3분기, 4분기까지도 호실적이 거의 예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 측면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현재 주가 89,700원은 제가 볼 때는 3분기와 4분기 호실적까지 거의 다 대부분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지만, 신규적인 진입은 굉장히 크게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적이 항상 주가를 설명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항상 받치는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대형주가 올해만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경계 섞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5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지속적인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이제 거의 다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순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오로지 개인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흐름이 꺾일 때까지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 향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추천할 자리가 아닌 듯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전기술도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한전기술 오늘 좀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원전 부분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판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했었던 부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라는 게 결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기업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조금 좋지 않고, 반면에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원전이라는 것은 사실 볼 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장에 원자로가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수주한다고 하더라도 1개, 2개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사실 펀더멘털 매력 말고는 크게 한정 기술을 접근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신저가를 펼치고 있는데요. 신저가를 펼치고 있는 종목은 아무리 싸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돌려보면 신고가 패턴이겠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 이제 신저가 패턴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다고 하시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반등 후에 재진입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실적이 안 되는데 또 한 번의 신저가 경신. 일단 갖고 계신 분들도 매도가 맞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디톡스를 한번 볼까요? 어제 제약주, 바이오주 크게 밀릴 때 역시 한 5%대 적지않은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중국과 합작 회사 설립한다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약세를 완전히 다 하루 아침에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미지스는 샤오미 납품 얘기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 두 자릿수 급등 대단하네요. 두 종목 살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메디톡스부터 좀 살펴본다면은 그 중국에 이제 블루미지라는 이제 바이오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합작 법인 설립 이제 블룸 차이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이런 좀 합작 법인을 중국이 이제 설립을 하면서 아무래도 필러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미용 좀 성형 시장을 좀 전격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워낙에 좀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좀 필러에 대한 좀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본다면 충분히 큰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워낙에 사실은 큰 이제 잠재적인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워낙 기대가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메디톡스를 좀 지금 당장 진입을 할 구간인가라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어제의 경우는 좀 제약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주가가 좀 워낙에 밀리는 모습 보였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워낙에 시장 상태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이 언제나 이제 차익시장 좀 매물에 대한 좀 가능성 열어두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좀 메디톡스의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만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메디톡스는 좀 신규 진입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폭의 이제 좁은 박스권을 좀 그려가면서 아무래도 박스권 좀 하단 부분에 한 53만 원 정도로 제가 손절가 부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만약 목표가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한 60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만 원 정도가 거의 좀 전고점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60만 원 정도 부분에서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시 좀 신규 진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약주 곧바로 받아서요. 똑같은 질문을 오현진 멘토한테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어제 코미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던 우리 종목 가운데 하나죠. 코미팜은 쭉 버티다가 어제 13% 종가상 급락 그리고 오늘 현재도 18% 급락. 제약 바이오 중에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종목이 확연히 이번에 이제 2차 하락 이후에 더 갈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갈수록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제약주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약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수급의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수급의 매기가 이동한다는 것은 고가주에서 저가주로 수급의 매기가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제약주들 모두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흔들림이 크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약주 의견 들어봤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다. 조금 파는 것도 안타깝고 아쉬우시겠지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낙폭도 코스닥도 740선에서는 더 이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늘 훨씬 더 코스닥이 오늘 또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얘기를 이어서 들어볼게요. 샤오미와의 납품이 상당히 큰
모멘텀인가 봐요. 네, 그 이미지스가 샤오미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는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미지스의 경우는 저는 만약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발을 빠져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샤오미의 좀 그 제품이 워낙에 사실은 좀 매출이 좀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사실은 이제 납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호재거리로 좀 작용이 되긴 하는데 이미지스가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납품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어제는 이미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좀 샤오미 납품 소식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은 추후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어떤 좀 위험성을 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급등 시에만 이제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서서히 발을 좀 빼실 이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스가 좀 계속적으로 좀 연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다면은 뭐 사실 이제 좀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어떤 좀 위험성을 또 관리를 할 필요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급락세가 또 시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매도 전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샤오미에 대해서 기대감은 상당히 조금 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좀 샤오미에 대해서 뭐 신뢰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필요할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스의 경우는 신규 진입은 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지스 샤오미 납품 소식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뉴스의 팔자 쪽의 전략이 맞겠다. 그런 종목 뷰 보여주셨어요. 삼성물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7일이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의 합병 주총에서 양쪽에 다 통과가 된 이후에 사실상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쭉 이렇게까지 밀리는가 싶었는데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인 57234, 57,234원이 지금 살짝 깨져 있습니다. 정확히 57,300원 정도인데요. 일단 행사가를 밑돌았어요. 어떻게 되죠? 그때 뭐 행사가 밑돌아도 나올 물량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행사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오늘 보니까 최저가가 57,000원인데 57,000원을 찍고 300원 정도는 지금 올라와서 57,300원 부근, 정말 행사가 부근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뭐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행사하신 분들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성표를 던지셨던 분들은 어차피 이제 행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그때 만약에 그 있었던 물량들이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현재 삼성물산이 하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막 56,000원, 55,000원까지 떨어져서 반대 매수권이 이제 행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 2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조 5천억에 넘는 금액의 반대 청구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합병이 이제 무산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을 밑돌게 되면 무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57,300원은 이제 행사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뭐 크게 밑도는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청수권 행사 기간이 다음 달 6일이거든요.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요 가격권대는 어느 정도는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세로 보자면 삼성물산은 지금 뭐 매도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식 청구 매수 행사권 가격이 심리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56,000원, 55,000원까지 떨어졌을 땐 그때 가서 이제 전략을 다시 수정을 하겠지만 현 수준에서는 행사권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저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 시점에서 만약에 합병이 무산됐을 때 삼성물산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합병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가격을 지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만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시장의 모습이 좋지 않아서요. 특징주를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시장 전략 중심으로 남은 한 5분, 7분을 두 분과 함께 해서 전략을 최대한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개파락 출발했는데 그것보다 낙폭을 줄이는 척 하다가 지금 윗골이 달린 음봉, 시가보다 더 미친 2020선 지금 간신히 지키고 있고요. 2030선 회복도 잠시 재차 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3% 넘게
급락, 9개월 내 최대 낙폭 이후에 오늘 또 2% 추가 급락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시나리오가 지금 조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30선대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닥 기술 성장 기업에 많이 몰려있는 바이오 제약주 또 한 번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하락 상위, 하락 1위 섹터는 종이목재를 제외한다면 의약품, 결국 오늘 또 제약주가 문매를 맞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7월 7일 날 제약 바이오주에 한번 물량이 세게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후에 의외로 또 빠른 반등이 있어서 아직 끝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2차 그리고 오늘 만약 밀리면 또 3차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은 확실히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중간에 소프트하게 한번 여쭤보긴 했었었는데 이번에 오현진 멘토님이 다시 한번 비워주시죠. 지금 정도의 급락세라면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간에 손실도 많이 나셨을 만한 또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뭐 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목별로 당연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뭐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고가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분할로서 모아갈 만한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하드한 기업들, 분명한 실적이나 분명한 뷰가 보이는 기업들, 실적 호전이 강하게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몇몇 기업들을 제외한 그다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들은 고점에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의외로 뭐 코스닥이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대형주로 이제 포트를 조금씩 옮겨 나가시는 모습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 추세는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수급에 의해서 못 갔었던 대형 수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내수주의 수출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션주, 뭐 화장품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수주로 평가됐었던 업종들이 이제는 내수주가 아니에요. 수출업을 같이 영위하죠. 아주 대표적인 게 KTNG입니다. KTNG는 내년 정도면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을 훨씬 더 넘어설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은 기존 내수에서 사업이 좋으면서도 해외 부분의 성장 모멘텀을 받고 있거든요. 국내 대표적인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예전에는 음식료 업종이 내수주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농심 같은 경우 라면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수 부분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종목들이 수출 모멘텀을 갖고 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도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틈새적인 전략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주지만 수출주로서의 성격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차서 매매해보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다. 아주 숨은 그런 또 틈새를 잘 얘기해 주셨네요. 코스피도 1% 넘게 하락해요. 같이 좀 하락하는데 그래도 낙폭이 코스닥의 2배가 넘습니다. 코스닥이 이러다가 3% 급락할 것 같은데 2.7% 급락하면서 730선 겨우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어제 급락 이후 오늘 개장하고 30분 정도가 흐른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패턴이에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다 밑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줄이고 조금 눈치 봤던 종목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이 양시장 더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양시장 전부 다 걱정이에요. 우리 FOMC만 지켜보고 있다가 중국한테 당하면서 또 어닝까지 소화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코스닥이고 코스피로도 매기가 쉽게 이 분위기 속에서 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어둡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FOMC 회의를 조금 1차적으로 본다면 FOMC 회의를 좀 먼저 기다리는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 증시도 어제 좀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중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이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의 좀 흐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좀 약세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FOMC 회의라든지 회의에 대한 큰 이벤트를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 후반쯤에는 서서히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우려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우려감이 좀 생겨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에 대해서도 지수에도 좀 선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FOMC 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서 큰 이제 충격은 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 바로 환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역발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좀 된다면 아무래도 수출주 위주에 좀 관심이 모이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밀려왔던 이제 그 업종인 이제 수출주가 좀 많습니다. 상당히 좀 납폭 과대된 업종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좀 무작정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IT주라든지 좀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자동차주의 경우는 좀 워낙 약세의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한데 자동차주의 경우는 거의 상반기 동안에 워낙에 큰 폭으로 많이 밀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좀 원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전 판단되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 위주로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불고 있지만은 의외로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좀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주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사실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에 IT주도 마찬가지로 좀 급락세를 보여왔었고 또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우려감이 서서히 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IT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탑픽은 뭐로 보세요? 현대차는 오늘도 이 와중에 플러스네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대형주를 좀 공략을 하시다면은 사실 뭐 현대차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IT 이제 부품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은 저는 한번 이제 성우 하이텍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큰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좀 현대차, 기아차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수형주를 좀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제가 성우 하이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성우 하이텍의 경우도 사실은 거의 이제 주가가 반토막 이상까지 좀 난 상황이라서 서서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를 할 때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으로선 좀 21선 좀 부근을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제가 성우 하이텍 정도로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010선, 이제 막 2020 막 찍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종가보다도 20포인트가량 1% 아래쪽이고 코스닥도 730선. 지금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요. 투자 심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코스피는 상승이 100여 개, 하락이 900여 개, 거래소는 상승 역시 100여 개, 하락하는 종목 수가 6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좀 받쳐줘야 종목의 수익률도 내기가 쉬울 만한 장이 될 텐데 코스닥도 고점에서 밀리고 있고 코스피는 전저점을 설마 깨지는 않겠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 일단 우리 시장에 추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이 또 밀릴까 봐. 네, 추세적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증시든 주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급반등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장에 중국장이 또 강하게 밀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수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이미 꼬여버렸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국내 증시를 많이 사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사기도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강한 상황이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고 국내 내수가 빠르게 살아나는 흐름도 아니고요.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크게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국내 시장을 사줄 수 있는 건 기관 투자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움직일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보통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가 된다면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수급을 조금씩 이동하시되 비중을 늘리시는 관점보다는 분할로서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수는 현 시점에서도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매수에 나서시기보다는 저가 종목을 좀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로서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준다 할지라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금 분할적으로 대형주도 모아가는 그런 분할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우리 오현재 멘토님은 내수주면서도 수출주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KTNG 좋게 보셨고요. 김진경 연구원님 이제 슬슬 전차가 된다고 보고 계신데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성우 하이텍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경 연구원님께서는 시장은 조금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하고 한 템포 쉬는 전략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0선, 코스닥은 여전히 730선 초반이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오현지 멘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의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아침 9시 3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오늘 중국 시장 개장한 뒤에 방향성을 아마 잡을 것으로 본다. 중국 시장이 오늘 진정한 스타트 라인이다. 이런 분석이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요. FOMC 회의 이후에 증시는 조금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다. 변동성 장세 힘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그런 의견 내셨습니다. 대형주 좋게 보시는 분이고요.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끝으로 보죠. 변동성 확대될 때는 실적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될 거다. 현금 40, 주식 60으로 비율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네, 중국 증시 끝나고 나서 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될 거다. 긍정적인 비율을 남겨주셨던 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로 가볼까요? 정영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어제 의외로 폭락하는 바람에 코스닥의 낙폭도 컸었는데 오늘 양시장이 더 빠지고 있거든요. FOMC 회의 이후에는 조금은 좋아지리라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금 주가 하락의 부분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차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 증시가 전일 8%에 가까운 좀 급락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 쪽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폭이 좀 확대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좀 거품이 좀 꺼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장기간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좀 저평가 우량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다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향후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시장이 좀 큰 폭의 좀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좀 매수 주체가 그동안에 좀 바이오 제약 이러한 섹터에 좀 집중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향후에는 좀 골고루 좀 분산해서 좀 시장에서 좀 그동안 소외 업종들이 좀 반등이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FOMC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부담감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FOMC 이후에는 8월까지 이제 FOMC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FOMC 이후에는 증시가 좀 안정화 국면에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동안에 좀 저평가돼 소외됐었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그리고 수출 대형주 쪽으로 이런 좀 환율 수요 업종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전에 1,150원 2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지금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 1,170원까지도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한 상황이죠. 자동차주 좋게 보셨고 오히려 제약 바이오에 들어갔던 돈이 나오면서 쏠림 현상이 완화돼 저평가된 대형주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쪽으로 의견 내셨는데 자동차주 가운데 서는 역시 현대차를 탑픽으로 보십니까? 지난주 그리고 이전서부터 자동차 좋게 보셨으니까 수익은 꽤나 낮은 상태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적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아주 외국인들이 뭐 공격적으로 좀 순매수가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장기간 계속해서 뭐 신저가를 지금 갈 때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간 배당까지 뭐 1,000원에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악재는 이제 충분히 좀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가 뭐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환율이 지금 정도의 그런 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주주 친화 정책, 즉 배당 확대 정책에 따른 배당 매력과 더불어서 이런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이런 불안정한 좀 시장에서 좋은 좀 투자에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좀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간 발당에다가 강력한 수급까지 이미 우리 정의용 과장님의 리딩을 듣고 매매를 하셨다면 수익이 바닥권에서 꽤나 나신 상태일 것 같은데 현대차 그럼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네, 우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딱히 뭐 목표가다라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바닥을 치고서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에 좀 진입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점에서 뭐 특별하게 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한번 연말까지 꾸준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하반기 가장 주목해야 될 좀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인데 이건 트렌드적으로 현대차를 도와줄 것 같네. 3분기 실적만 판매만 조금 받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대차 그냥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기대하셨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는 자동차다라는 의견이셨네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에 계시는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갈피를 못 잡네요. 그래도 낙폭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코스닥은 730선대 못 벗어나고 코스피는 2020선 겨우 살려놨습니다. 현물 분위기는 이런데요. 선물 쪽 분위기는 어떨지 관련된 전략까지 챙겨드리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시장 오늘 수급부터 차근차근 살펴주시죠. 네, 오늘 수급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421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205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170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수급 살펴보면 개인 299계약 순 매수, 외국인 245계약 순 매수, 기관 110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4,464계약 순 매수, 풋옵션 62계약 순 매도, 외국인 콜옵션 1,197계약 순 매도, 풋옵션 2,940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4,885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2,504계약 순 매수 중인데 지금 일단 수급형의 특징을 보면 최근 며칠간 약 한 2주 정도 가까이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 개인도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오늘부터 좀 순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시장 지금 현물 쪽 순 매수 매도세가 서로 정반대로 좀 돌아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보고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지지선이 248, 상승 2차 지지선이 250, 하단 1차 지지선이 242, 하단 2차 지지선이 24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242.90을 오전에 좀 깨지 않고 계속 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되었던 하루였고 오늘 시장은 좀 드디어 개인들이 좀 매도를 잡기 시작하고 기관 및 외국인이 단순히 좀 매수를 잡기 시작한 첫날로서 수급이 변한 첫날이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강력하게 있다고 보고 오늘 일단
초에는 좀 개파락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전에 혼조세가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10시간 기점으로 좀 중국 개장 가격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가격을 좀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중국 개장 전인 10시 반 전에 매수를 한번 잡아두시고 242.90 계속 지켜주면은 계속 매수 마인드로 좀 가시면 되겠고,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은 어제는 좀 개파락 이후에 좀 계속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오늘은 오전 10초 이후에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 10시 반 기점으로 가격을 좀 본격적으로 어제보다 좀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모습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은 경우는 오전에 살짝 좀 가격을 개파락 이후에 갭 메우는 정도, 아직 갭을 확실한 메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갭 메우기 약간 시점까지 좀 끌어올린 이후에 가격을 좀 흔들어주는 모습이고, 흔드는 모습에 좀 개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고 있을 텐데, 가격을 244 이하 가격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번 10시 반 전에 잡아두시면 오후에 계속 매수로 242.90 깨기 전까지 계속 매수 마인드로 쭉 들고 가시면 수익이 잘 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10시 반 중국 증시 스타트 되면 아마 가격 많이 올라올 거니까 일단 그 전에 매수를 해두자. 244 아래쪽이면 매수하기 무난하겠다라는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미리 사놓고 중국 증시 올라오면서 이제 쭉 가격 끌어올리면 매수로서 이익 나는 것을 즐기자라는 쪽의 전략이 되겠네요. 샘플러스 손석불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3차 하락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아침인데요. 역시 중국장이 우리 증시의 낙폭을 오늘 줄일 수 있는가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은 종목 얘기만 있을 텐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이 함께해 주실 건데 자동차 부품주 5인방에 관해서 얘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최고의 섹터로 자동차라는 언급도 나온 바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